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로컬 베리어블 지역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변수라는 것은 뭐 특정한 그 엘리먼트 안에서, 특히 엘리먼트 안에 어떤 특정 액션 안에서만 그 활용이 되고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이와 같은 뭐 스톡 CNT라든가 스톡 CNT 세이라든가 이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가 디자이너 엘리먼트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디파인 해가지고 선언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수들은 여기 이름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엘리먼트 셀렉트에 이와 같은 건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디서나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변수가 되겠고요. 로컬 베리어블, 즉 지역 변수라는 건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지난번에 실습했던 내용인데 M1에서 B1, B2로다가 내보내고 이 M2는 이걸 가져다 내보내죠. 근데 꽉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현재 이 이유는 요 M1의 사이클 타임이 현재 10분이고 M2가 11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꽉 차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적절한 사이클 타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M2가 적절하게 이 안에 개구량이 많으면 빨리 들어가고 좀 없으면 천천히 들어갈 때 조정을 한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 즉 전역 변수인 사이클 타임을 하나 우선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율값으로다가 자 여기 보면은 M2의 사이클이라고 정하자고요. M2의 사이클 타임이다. 그리고 요 M2의 사이클 타임 변수를 갖다가 요 M2의 사이클 타임 11분 대신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이 안에 제공량을 봐가지고 지금 이게 50개가 들어갈 수 있는 B1, B2에서 5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버퍼들인데 25개 이상이면은 그 사이클 타임을 좀 줄여가고 25개 밑으로 떨어지면 사이클 타임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M2에 들어가서 요 M2의 사이클 타임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 즉 액션 스타트 이전에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액션 스타트가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이클 타임 조정을 위한 변수를 갖다가 한번 지정을 해보자고요. 디멘전 선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선언하느냐, 재고량을 한번 계산하는 걸 선언해보자고요. 그래서 버퍼 스탁이라는 변수를 갖다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멘전 해가지고 변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는 as라는 걸 준 다음에 타입이 되겠죠. as 타입을 갖다가 우리가 인테저냐 혹은 여기에 리얼이냐 혹은 스트링이냐 혹은 네임이냐 해서 그 변수의 타입을 갖다가 지정하면 이런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이 외부에서 이걸 가져다 쓸 수는 없고 이 안에, 즉 같은 액션 안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션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렇게 선언이 돼가지고 이런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즉 우리가 디자인 엘리먼트에서 끄집어 올리듯이 이거는 이 안에서 이런 명령에 의해서 버퍼 언더바이 스톡이라는 인테저 값을 갖는 변수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디멘전 명령은 항상 이 구문의 맨 앞에 어떤 이 신텍스가 사용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버퍼 스탁은 어떤 값을 읽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버퍼 스탁이 뭐보다 크면은, 즉 25보다 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M2의 사이클 타임을 좀 줄이면 되겠죠. M2의 사이클 타임은 M2의 사이클 타임은 마이너스 0.1ck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M2의 사이클 타임은 M2의 25개 이제 밑으로 떨어졌을 때죠. 타임 플러스 0.1 그리고 엔드이프 이렇게 하면은 버퍼의 스탑 값이 이 원피트 합쳐가지고 또 M1이나 뭐 M2에 있는 것도 다 합쳐도 좋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요 버퍼 스탑에 어떤 값을 넣을 것인가 나중에 정하고 그 값이 25개 이상이면은 M2의 사이클 타임을 갖다가 0.1씩 줄여가지고 사이클 타임 점점 줄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M2 사이클 타임을 점점 줄여 천천히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선 이 버퍼 스탁의 값을 갖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버퍼 스탁은 우리가 여기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사용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라면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값이 있냐면은 nparts 그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E1 하면 E1 버프에 있는 파트 개수 전체 이 전체 5개 중에서 5개를 합친 파트의 개수 플러스 n 파트스 또 B2 하게 되면 B2에 있는 거 요걸 합쳐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다? 버퍼 스탁에다. 버퍼 스탁 이렇게 하면은 B1 버퍼에 있는 건 파트 수 전체랑 B2 버퍼에 있는 파트 수를 세가지고 합쳐서 이 버퍼 스탁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는다. 로컬 베리어블이죠.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 버퍼 스탁의 개수가 지금 계산된 개수가 25개보다 많으면은 사이클을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이클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M2 사이클 타임이라는 게 여기서 사용은 되고 있지만 출입값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출값을 갖다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여기서 지정을 안 해도 되고 여기서 지정을 안 해도 되고 여기에 M2의 이니셜라이즈 액션에서 M2의 타임은 10일이다. 원래 11이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쭉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25개보다 많으니까 늘어나다가 줄어들다가 다시 또 늘어나다가 줄어들다가 이 사이클 타임이 계속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로컬 베리어블이 쓰이는데 요 액션을 스타트 여기서 그래서 요 버퍼 스톱이라는 로컬 베리어블은 요 안에서만 쓰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값을 가져다가 쓸 수는 없고요. 자기들끼리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액션이 시작되면 이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초기 값이 이렇게 0입니다만 보통 이 숫자 같은 경우는 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특별히 계산을 한 다음에 다른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바꾼 경우니까 버퍼 스탁이라는 게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퍼 스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M2의 사이클 타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또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서 태자 값으로다가 하나 등록을 하는데 요거는 이름을 갖다가 버퍼 스톡의 시리즈다. 즉 버퍼 스톡이 어떻게 변경되어 갔는지를 알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다이나믹한 동적 변수로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냐면 이걸 베리어블 형식으로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값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계속 누적해서 이걸 쭉 써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버퍼스탁 시리즈에다 값을 기록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M2에 아까 액션은 스타트 해가지고 버퍼스탁이라는 값을 갖다가 버퍼스탁 시리즈에 기록하는 거니까 위와 같은 구문을 써주면 됩니다. 레코드, 그 다음에 리얼이면 리얼. 세 가지 종류를 쓸 수 있습니다. 리얼 또는 네임 또는 스트링, 이 세 가지인데 인테저의 경우도 리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 리얼 밸류,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어떤 값에다가 쓰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선언한 버퍼 스탁 시리즈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값을 갖다 쓰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버퍼 스탁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이 버퍼 스탁을 갖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이 구문은 버퍼 스탁이 여기서 계속 한 번 액션이 발생할 적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재고량 B1, B2에 있는 그걸 계산해서 버퍼 스탁 시리즈라는 동적 변수 다이내믹 밸류에다가 베리어블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해라 이런 명령이죠.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하게 되면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숫자가 쭉 바뀌어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 시리즈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29, 30에서 뭐 48까지 갔다 49까지 갔다가 다시 40, 30 줄어들죠. 그래서 무슨 액션이 일어날 적마다 이런 식으로다가 쭉 바뀌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0이 나오는 이유는 이쪽에서 밀어놨을 때 이거 바로 가져가면서 액션을 수행하니까 그때는 하나도 없겠죠. 그러다가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니까 재고가 25개 이하니까 빨라지니까는 그렇죠. 처음에는 재고가 없으니까 25개 이하니까 사이클이 좀 높아지다가 나중에 25개 이상이 되면 사이클이 줄어드니까 다시 또 0과 가까이 되고 50가 가까이 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정하는 비율은 뭐 요걸 관측해서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와 같이 버퍼 스탁 시리즈를 왜 동적 변수로 선언하느냐.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레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100개면 100개를 쓰겠다, 아니면 1000개면 1000개를 쓰겠다, 어레이 값으로다가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그 100개나 1000개 이상이 될 때는 여기다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동적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속 추가해 들어가니까 현재는 314개까지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가늠을 못하겠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미리 뭐 1000개, 10,000개 선언해서 메모리 차지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용하겠다 할 때 이와 같은 동적 변수를 갖다가 선언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디자인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선언한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그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입니다만 여기서 다이나믹이라는 동적 변수, 이 표시를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동적 변수로다가 바뀐다. 동적 변수는 2차원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원의 그 어레이만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언했던 디멘션 해가지고 선언했던 그런 그 로컬 베리어블, 요거는 액션에서 선언이 되고 액션에서 사용이 되고 이 액션이 끝나는 순간 그 변수는 없어집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액션이 시작될 때 다시 선언되고 그 값이 계산돼서 다른 데 활용된다.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